자,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볼 이야기는요. 정말 흥미롭습니다. 지역에 아주 평범해 보이는 어쩌면 그냥 스쳐 지나갈 법한 독특한 기록 하나에서 발굴해낸 진짜 살아있는 역사거든요. 백운이라는 이 작고 조용한 산골 마을에 대체 어떤 엄청난 규육의 비밀이 숨겨져 있었을까요? 바로 들어가 보시죠. 제천 인물이 백운 인물만 못하다. 어떠세요? 딱 들어도 좀 자조적인 뉘앙스가 팍팍 풍기죠? 사실 이 말은요, 우리가 오늘 살펴볼 그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고 한 20년쯤 지났을 때, 그러니까 당시 꽤 번화했던 제천 읍내 사람들 사이에서 유행했던 실제 옛말입니다. 아니, 번듯한 읍내 사람들이 깊은 산골 마을 사람들에게 학문이나 인물면에서 완전히 밀렸다는 걸 스스로 인정해버린 셈이잖아요. 이거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그래서 당연히 이런 핵심적인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도대체, 정말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외지고 깊은 산골 마을이 그 당시 모든 게 모여있던 읍내 중심부를 완벽하게 압도할 수 있었냐는 거죠.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접근성도 떨어지고 자본도 턱없이 부족했을 텐데 말입니다. 그쵸? 자, 지금부터 그 흥미진진한 미스터리를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좋아요.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엄청난 역사적 사실이 세상에 어떻게 알려지게 됐는지 아시면 아마 깜짝 놀라실 겁니다. 무슨 대단한 고문서 발굴 프로젝트 이런 게 아니었거든요. 그냥 아주 평범한 초등학교 동문체육대회 날이었습니다. 그날 이경종 박사님이 친구분들과 즐겁게 시간을 보내시다가 제천 유유 웨딩홀 대표이신 한철웅 회장님과 우연히 정말 가볍게 나눈 대화. 바로 거기서 이 놀라운 이야기가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된 겁니다. 그냥 일상적인 수다 속에서 잊혀진 역사의 한 페이지가 탁 하고 깨어난 거죠. 이 이야기의 진짜 출발점을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우리의 뼈아픈 과거로 잠시 돌아가야 합니다. 바로 1895년의 을미사변이죠. 이 참담한 국가적 비극이 터진 직후에 명성황후의 일가였던 민씨 가문은 그 끔찍한 정치적 혼란과 생명의 위협을 피해서 아주 시급하게 문자 그대로 도망치듯 은신처를 찾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목숨을 건지기 위해 선택한 마지막 도피처가 어디였느냐? 그게 바로 제천시 백운면 우견리 일대였습니다. 정말 사람 발길 하나 닿기 힘든 말 그대로 첩첩산중 깊고 외진 산간 지역이었던 거죠. 자, 70. 이 숫자가 대체 뭘 의미할까요? 감이 좀 오시나요? 맞습니다. 바로 그 고립된 산골짜기 백운면 우견리로 짐을 싸서 들어온 민씨 일가의 추정 인원입니다. 와, 무려 70여 명이에요. 70명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대가족이 하루아침에 한양의 그 모든 부귀영화를 싹 다 버려두고 이 낯선 산간벽지로 쫓겨 들어온 겁니다. 진짜 하루아침에 세상이 뒤집히는 엄청난 삶의 변화를 겪은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 스토리에 진짜 소름 돋는 반전이 나옵니다. 모든 걸 잃고 도망쳐온 이 척박한 산골짜기에서 이 사람들은 좌절하고 절망했을까요? 아니요. 물론 처음엔 좀 막막했겠죠. 하지만 그들은 곧바로 교육을 떠올렸습니다. 이 첩첩산중에서 어떻게든 살아남고 우리 다음 세대의 미래를 다시 개척하려면 무조건 그 무엇보다도 빨리 근대적인 학교를 세워야 한다. 이걸 아주 뼛속 깊이 깨달은 겁니다. 단지 몸을 숨기는 도피처를 훌륭한 교육의 요람으로 싹 탈바꿈시키겠다니. 와, 이 진취적인 마인드 진짜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 대단한 비전을 머릿속 상상으로 끝내지 않고 직접 현실로 만들어낸 주역, 민영복이라는 인물입니다. 1885년 청주에서 태어나신 분인데 이 아무것도 없는 산간 벽지에서 기어코 교육의 횃불을 높이 치켜든 사립흑명학교의 설립자이십니다. 신부는 쫓겨난 도망자였을지 몰라도 그분의 시선만큼은 그 누구보다도 크고 선명하게 미래를 똑바로 향해 있었던 거죠. 바로 이 대목이 우리가 처음 가졌던 핵심 미스터리를 기가 막히게 설명해 줍니다. 날짜를 한번 잘 보세요. 민용복 선생이 산골 마을에 세운 사립흑명학교는 1908년 4월 1일에 딱 설립이 됩니다. 반면에 제천 읍내 한복판에 세워진 번듯한 공립학교 동명초등학교는 같은 해 11월 20일에야 문을 열어요. 심지어 이 동명초등학교도 처음에는 사립칙량학교로 겨우 시작한 거였거든요. 자, 계산해보면 답이 나오죠. 그 첩첩산중 외진 산골의 학교가 읍내 중심부의 학교보다 무려 7개월이나 먼저 설립된 겁니다. 상상이 되시나요? 이 7개월이라는 놀라운 격차. 이게 바로 백운면 사람들의 그 무시무시한 학우열을 보여주는 아주 명백한 증거인 셈입니다. 그럼 이 위대한 교육의 유산이 어떻게 뿌리를 내리고 자라났는지 한번 넘어가서 쭉 살펴보죠. 1908년에 시작된 이 사립흑명학교가
단순히 개인의 사립학교로 끝난 게 아닙니다. 설립되고 한 12년 정도 흐른 뒤엔 1920년 4월 1일에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이 학교를 지역사회를 위해서 통째로 기부 체납해버립니다. 개인이나 한 가문의 학교라는 좁은 울타리를 과감하게 허물고 평동 국립보통학교로 새롭게 개편되면서 지역 주민 전체를 위한 진정한 공공교육기관으로 거듭난 거예요. 이 정도면 정말 제대로 된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실천 아닙니까? 자, 이제 맨 처음에 우리가 봤던 그 문장 다들 기억하시죠? 제천 인물이 백운 인물만 못하다. 왜 읍내 사람들이 이런 자주 섞인 탄식을 내뱉었는지 미스테리가 아주 깔끔하게 풀리셨을 겁니다. 읍내 한복판보다 무려 7개월이나 앞서서 학교를 세워버렸던 그 치열함, 그리고 애써 세운 가문의 학교를 지역을 위해 아낌없이 던져버리는 그 헌신적인 열정, 이런 엄청난 학구열이 20년 동안 켜켜이 쌓이면서 수많은 인재들을 길러냈으니 번화한 읍내 사람들도 결국 우리가 백운한 게 안 되네 하고 두 손 두 발 다들 수밖에 없었던 거죠. 오늘 우리가 함께 따라가 본 이 이야기는 단순히 옛날 옛적 신기한 에피소드 하나가 아닙니다. 목숨 걸고 도망쳐온 척박한 산골마을, 그야말로 최악 중의 최악인 조건 속에서도 이분들은 교육이라는 한 줄기 빛을 절대 놓지 않았고 결국 그 작은 불씨가 지역 전체의 미래를 완전히 바꿔 놓았잖아요.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모든 것이 넘쳐나는 이렇게나 풍족한 오늘날, 지금 우리는 과연 우리 아이들과 우리 지역사회를 위해서 어떤 미래의 씨앗을 심고 있을까요? 벼랑 끝에 몰린 최악의 상황에서도 교육만큼은 절대 포기하지 않았던 백운의 그 학자들처럼 우리도 지금 무언가 진짜 중요한 본질을 잘 지켜나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깊게 물음표를 던져보게 되네요.